최고민수입니다. 비포에 담겨있는 홍콩 준비과정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경상림 그리고 화양연화 2046 등 왕가위 감독이 만들었던 그 영화에 들어있는 홍콩의 역사적인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포 첫 번째 편에 대한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앞으로 몇 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에 관한 이야기. 홍콩의 본질은 외로움이죠. 외딴 섬나라. 물론 구룡반도나 신계 이런 육지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 광동 지역의 맨 하단 끝에 있는 외로운 섬, 1997년 7월 1일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이 됐는데요. 반환될 때 영국과 중국이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홍콩 사람만이 홍콩의 총통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0년 동안, 그러니까 1997년 7월 1일부터 50년 동안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해달라라는 홍콩, 중국에 영국이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을 중국이 승낙을 합니다. 1997년부터 50년, 2046년까지죠. 그래서 2046년 7월 1일까지는 이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를 홍콩이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외로움의 그런 국가, 정착해 있는 사람보다 잠시 머무르는 그런 이방인의 도시, 부유하는 그 떠다니는 거대한 섬 같은 그런 느낌이죠. 99년 동안 영국의 그런 식민지로서 외유를 끝내고, 하지만 이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로 왠지 모르게 외로운 도시, 마치 화려한 공연을 끝내고 분장실에 들어와서 화장을 지우는 그런 아름다운 스타와 같은 그런 섬 도시가 홍콩이 아닌가. 그래서 이 홍콩의 대표적인 80년대와 90년대 저희 중고등학교 시대에 대표적인 그런 영화 감독이죠. 양가위 감독의 대표작들을 보면서 홍콩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맨 먼저 영화죠. 중경삼림, 무슨 뜻일까요? 중경의 빌딩 숲, 뭐 그런 뜻인데요. 청킹맨션, 제가 빠니보틀 선생님과 잠을 잤던 그 청킹맨션, 즉 중경맨션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994년 11월 우리 이 개봉한 영화인데요. 왕가위 감독이 동사서독이라는 아주 열심히 만든 영화가 있는데요. 2년 동안 촬영을 하는데 촬영비가 떨어져가지고 급조해서 2편짜리 짤막한 단편 영화를 이어 만든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대충 만든 그런 영화인데 왕가위 감독의 가장 필생의 역작이 된 그런 영화 중에 하나죠. 영어 제목은 청킹 익스프레스입니다. 중경맨션과 이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첫 번째 편에서는 중경맨션, 청킹맨션이 메인 그 지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는 지역, 그걸 각각 앞 글자를 따서 청킹 익스프레스라고 영어 이름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메인 프레임은 시련을 겪는 두 남자 경찰 이야기입니다. 주연은 남자 배우로 금성무, 양조위고요. 여자 배우로는 임청아, 왕페이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1부는 앞서 언급했듯이 구룡반도의 중경맨션, 청킹맨션이죠. 두 번째로는 홍콩섬의 센트럴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금발의 가발의 여인, 그 마약 밀매상으로 나오죠. 임청아 배우가 금발의 가발을 쓰고 나오고요. 경찰 223번, 이름을 쓰지 않고 여기
경찰 번호를 얘기를 하는데요. 경찰 223번으로 금성무가 나와서 하룻밤에 미묘한 만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편은 경찰 663번 양조위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음식점의 웨이트리스 페이 역할로 왕페이가 나오면서 서로 간의 어떤 교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과정이죠. 그럼 1편부터 한번 주요 내용 알아볼까요? 기억이 통조림에 들어있다면 유통기한이 없었으면 좋겠다. 만일 유통기한이 정해야 한다면 만년이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24살에서 25살이 되는 경찰 223번 금성무의 이야기입니다. 만우절에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우전날 이별 통보가 가짜냐? 그러면서 이별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복 경찰인데요. 통조림, 그녀가 좋아한 스튜어디스죠. 헤어진 연인이 좋아하는 과일, 파인애플 통조림 중에서 유통기한이 5월 1일. 왜 5월 1일이냐면 헤어진 지 한 달 후고요. 자신의 생일이 또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5월 1일까지 유통기한이 5월 1일인 그런 통조림만 한 통씩 구매를 하면서 그녀가 돌아올 거야. 5월 1일까지 기다려서 안 돌아오면 이별을 받아들이자. 깔끔하게 잊자. 그러면서 이제 5월 1일이 되는 거죠. 5월 1일이 되도록 연인이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금성무가 그 30개의 파인애플 통조림을 한꺼번에 다 먹죠. 먹으면서 결국 배탈이 나고 술집, 그날 밤 술집에서 첫 번째 만난 여자와 사랑에 빠질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만난 여자가 누굴까요? 바로 금발의 가발의 여인 임청아죠. 그래서 임청아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게 1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양가위 감독이 94년 11월에 만들었잖아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건 97년 7월 1일, 한 3년 채 안 남았네요. 그때 홍콩인들이 영국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는 영국일 거고요. 그래서 이 영국이 이별을 통보했는데 홍콩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래서 중국과 영국 사이에서 홍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홍콩인들의 어떤 무력감을 금성무라는 223번 경찰에 투영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감독이 94년 12월 한 달 후에는 타락천사라는 또 영화를 내놨는데요. 여기선 또 금성무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파인애플 통조림을 잘못 먹어서 말을 못하는 그런 역할로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가희 감독의 영화는 다음 편 영화나 전편 영화에서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다음번엔 좀 독특하게 이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금성무가 이제 그 금발의 미녀와 머문 방이 있거든요. 702호입니다. 왜 702호냐?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일 날 넘어가게 되잖아요. 7월 2일 날 이제부터는 새로운 중국의 나라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702라는 표현을 그 영화에서 702호가 또 나오게 된다고 그래요. 1편 이야기를 좀 했고요. 2편 왕조이하고 이 양조위하고 왕페이가 나오는 이야기죠. 이 편에서는 특히 그 점원 페이가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세게 틀어놓죠. 나는 캘리포니아로 갈 거야. 캘리포니아로 떠날 꿈을 꾸는 발랄한 아가씨 역할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빠니보틀 선생님이
제 홍콩 그 영상에서 굉장히 감탄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가 나오죠. 거기서 왕페이가 양조위의 집을 몰래 훔쳐 보는 거죠. 양조위가 이렇게 밖에, 창문 밖에 있는데 왕페이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몸을 숨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 1편은 그 총킹 맨션이 메인 그런 프레임이었다면 2편은 홍콩 섬의 주요 지역, 특히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가 나온다라는 점을 한번 재미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그 양조위도 이 여자친구에게 버림을 받죠. 스튜어디스인 여자친구가 이제 버리고 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열쇠를 이 왕페이가 일하는 그 식당에 맡깁니다. 양조위한테 전해달라. 그런데 이 열쇠를 왕페이가 전하지 않고 몰래 이 양조위 집에 들어가서 과거에 그 스튜어디스 여자친구의 기억들을 지웁니다. 자기 맘대로 이것저것 바꿔 놓는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의 흔적도 없애는데, 예를 들면 비누, 되게 조금 남은 비누를 새 걸로 바꿔준다든지 뭐 침대볼을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바꾸는데 양조위는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죠. 심지어 뭐 커다란 인형도 바꿔주고 이러는데 그 인형이 있었는지도 기억을 못하고요. 이게 마치 영국의 흔적을 이 중국식으로 바꿔가는데도 이 홍콩인들은 그 익숙한 그 영국의 것에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담지 않았냐라는 게 그 2편에 대한 영화인들의 어떤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그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이라는 그 음악이 계속 귓전에 맴도는 2편입니다. 여기서 그 금성무라는 배우가 나와요. 그 당시에 장동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본명은 카네시로 타케시. 일본 배우입니다. 일본 국적의 배우인데 대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본어도 잘하고요. 중국어도 잘하고. 오키나와 출신의 그 아버지, 그리고 타이완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서 일본 국적의 배우 금성무. 그래서 우리 금성무와 양가위가 주연을 했던 중경삼님, 중경의 숲, 그 1편에 나오는 청킹 맨션에서 저하고 빠니보틀 선생님이 첫날 1인당 15,000원짜리 숙소에서 함께 밤을 보냈고요. 그 왕가희 감독이 만든 두 번째 소개드릴 영화는 화양연화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그 왕가희 감독의 영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고요. 1962년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왕가희 감독이 2000년에 개봉을 했고요. 당대의 톱스타 양조위하고 장만옥을 캐스팅해서 중년의 그런 두 남녀의 완숙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제목은 In the Mood for Love, 그러니까 사랑할 기분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화양연화, 한자로 인생에서 꽃과 같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다, 또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다, 이런 의미로 화양연화라고 쓰고요. 저는 사실 이 만옥이 누나를, 저보다 한 10살 많죠? 만옥이 누나를 예전에는 그냥 뭐 귀여운, 그리고 좀 새침한 그런 역할이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화양연화를 보고 나서 상당히 원숭미 있는 그런 내적인 역할을 잘하는구나 라고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 화양연화에서도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2046번인데요. 그 양조위하고 장만옥이 잠깐 머물던 그런 호텔 방 번호가 2046번이에요. 2046이라는 건 앞서 언급했듯이 홍콩이 민주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거죠. 그래서
2046이 주는 2046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2046이 주는 그런 의미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서 또 재밌는 영화가 하나 나옵니다. 넷 킹 콜이라는 재즈 가수의 퀴자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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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자즈는 한국말로 하면 어쩌면, 어쩌면, 어쩌면 이란 뜻인데요. 노래 가사를 보면 왜 퀴자즈, 퀴자즈, 퀴자즈를 왕가의 감독이 이 화양연화의 메인 음악으로 삼았을까? 가사를 보면 이 사랑한다고 물어보는데 답을 어쩌면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죠. 명확하게 yes라고 해달라. 그런데 모호하게 어쩌면 이 화양연화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는데요. 왕가의 감독은 원래 작품을 이렇게 완벽하게 대본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촬영을 하면서 그렇게 바꿔 된다고 그래요. 어쩔 때는 무계획으로 막 찍다가 즉흥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원래는 19금으로 만들었다가 19금보다는 좀 절제된 그런 사랑 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운 그런 어떤 감정선을 되게 많이 건드리죠. 그래서 그런 감정선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지만 그 어떤 경계치를 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퀴자즈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나요? 어쩌면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죠. 쿠바 출신의 오스발도 파레스가 1947년에 만든 볼레로곡 넷 킹 콜의 퀴자즈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스토리는 1962년 홍콩 상하이 이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한 아파트에 두 가구가 이사를 와요. 지역신문 편집장인 차우 주모운이라고도 하는데요. 양조이 부부와 그리고 일본 회사의 대표 이사로 출장이 잦은 남편을 두고 있는 무역회사의 비서로 일하는 리첸 소려진이라고도 하는데요. 장만옥 부부가 각각 월세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자주 이제 마주치게 되는 거죠. 왜냐? 양조이는 와이프가 또 출장이 잦습니다. 스튜어디스인가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 출장이 잦고 그 다음에 장만옥도 남편이 출장이 잦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외로운 두 사람이 자주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만옥의 핸드백이 양조이 부인의 핸드백과 똑같고 또 양조이의 넥타이가 장만옥의 남편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양쪽이 바람났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라고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히려 더 우리도 그거에 대한 약간 복수를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영화의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옛날 사람들은 말 못한 비밀이 있으면 산에 올라가 나무에 구멍을 파고는 자기 비밀을 속삭인 다음 진흙으로 봉했다.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 이야기의 그런 숨은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빠니보틀 선생님과 사실은 이 영화에서 나오는 애프터눈 티를 양조이와 장만옥 누님이 마시는 곳이 있어요. 더 리버스 베이의 더 베란다라는 그런 식당인데요. 영국식의 애프터눈 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리버스 베이 식당 더 베란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가봤습니다. 홍콩을 가신다면 특히 이 화양연화라는 영화를 즐겁게 보셨던 분이라면 애프터눈 티를 마시기 위해서 더 베란다를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만옥 누님이 입고 나오는 1960년대에 그 홍콩의 여자분들이 즐겨 입었던 옷이죠. 치파오.
그러니까 다 보여주지만 끝까지 감추는 그런 치파오 같은 속마음을 드러낸 그 장만옥. 1964년생으로 영국 국적이에요. 키는 한 1m 68이죠. 그래서 치파오가 이렇게 몸에 딱 달라붙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묘한 그런 섹시미를 보여주는 옷이 바로 이 치파오인데요. 그래서 치파오 입은 만옥이 누님의 그 모습을 상당히 영화 내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만옥이 누님의 영국 이름은 매기청입니다. 그래서 광둥어로 쭝만요 이렇게 발음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1983년 미스 홍콩 2위 출신의 미인 대회 출신의 배우인데요. 그전에는 이제 그 성룡 선생님과 폴리스 스토리에서 그 팡팡 튀는 그런 어떤 왈가닥 역할을 했는데, 이 아비정전이라고 하죠. 왕가희 감독의 그 돌아가신 그 장국영 선생님과의 그 영화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좀 이 내밀 있는, 숙련감 있는 그런 연기들을 하면서 홍콩 최고의 그런 여배우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난 거죠. 치파오 얘기를 잠깐 할까요? 중국의 정통 의상인데요. 원래는 남녀가 같이 입는 그런 의상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원피스 형태, 몸에 쫙 달라붙는 원피스 형태의 그런 여성 의복만을 말하게 됩니다. 치마의 옆 트임을 줘서 실용성 그리고 약간의 섹시미, 여성미를 강조하는 건데요. 원래 이게 기마민족인 그 만주족이 말타기 그리고 활쏘기 등에 편리하게 만든 그런 기능성 옷입니다. 청나라를 건국했던 만주족 그 말 타는 애들이 입던 옷이 이제 한족들이 입기 시작하면서 됐는데, 원래는 그 소매가 굉장히 이렇게 넓었던 옷인데 현대 들어와서 소매도 많이 짧아지고요. 일단 화려합니다. 화려한 색상과 아름다운 디자인. 그래서 이 치파오가 중국 1960년대, 그러니까 1960년대 초반에 홍콩은 이제 이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문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치파오와 현대옷이 이렇게 이제 변화돼가는 그런 중심에 있고요. 외식 문화가 이제 발달하는 그런, 그러니까 1960년대 홍콩은 우리도 선진국이었어,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잘 살았어, 그리고 그때가 그리워, 이런 이야기를 왕가희 감독이 하고 싶은 겁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그 우리 당시에 되게 그 오락실에서 많이 봤던 그런 게임인데요. 여성 격투하는 분이죠. 춘리가 치파오를 입고 막 거꾸로 해서 막 돌려차기 하고 막 그러죠. 거기에서 입었던 옷도 치파오입니다. 한족의 그 오랜 전통 의상은 한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약간 한복이랑 비슷하긴 한데요. 그래서 한푸를 입었는데, 이 이제 만주족이 점령한 청나라 시대가 되면서 이 치파오를 입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왕가희 감독의 그 가장 또 스타트 영화를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비정전. 그래서 1990년도,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94년대 중경 3님이 나왔잖아요. 그보다 4년 전 영화인데요. 쫄딱 망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망하면서 왕가희 감독이 굉장히 힘들었죠. 건달기 가득한 아비라는 사람의 일대기다. 근데 정전이잖아요. 뭐 열전 이런 거는 위인들한테 쓰는 말이고요. 정전은 그냥 그저 그런 일반인들의 어떤 이야기. 그래서 정전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아큐 정전이라는 중국 그 소설도 있잖아요. 그 정전이라는 게 그렇게 뭐 본받을 건 많지는 않지만 그냥 사람의 어떤 이야기. 그래서 왕가희 감독의 두 번째 영화입니다. 영어 제목은 Days of Being Wild. 그러니까 불꽃 같던 시절,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게 그 제임스 딘이 그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불멸의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 개봉했을 때 중국어 제목도 Days of Being Wild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임스 딘을 모델로 해서 만든 영화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1990년, 그러니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것을 막 한참 떠들고 이야기하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불안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왕가희 감독이 좀 만들었어요. 장국영, 그리고 장만옥, 또 유가령, 유덕화, 장하구 이런 분들이 이 주연을 맡았는데요. 특히 유가령 같은 경우는 양조위 배우의 진짜 부인이죠. 그래서 이 1960년대 매표소에서 일하는 수리진이라는 장만옥이죠. 그리고 댄서 루루, 양조위의 부인인 유가령이 이렇게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장국영은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탓에 사랑을 믿지 않는 남자, 그리고 그 역할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쓸쓸한 사랑에 대한 관계, 즉 장만옥, 유가령과 사랑을 했지만 어느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는 그런 바람둥이 남자. 사실 바람둥이라기보다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고 이 자기의 그 버림받은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사랑을 나누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다라는 부분이 버림받는 홍콩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무기력하고 대충대충 살고 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러닝 셔츠 바람으로 혼자서 방 안에서 막 춤을 추잖아요. 만보춤을 추던 그 장면 때문에 이 아비정전이 굉장히 즐거운 영화다, 그리고 아주 쾌활한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홍콩의 어떤 미래에 대한 우울함 이런 걸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평가도 박하게 받았어요. 지금이야 뭐 대단한 작품, 그리고 어떤 이 왕가희의 작품이 어떤 출발점으로 여기는 건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흥행도 실패하고 왕가희가 이제 거의 망해가는 그런 영화였는데, 러닝 셔츠 바람으로 혼자 춤추는 만보춤을 추는 장국영 덕분에 우리는 굉장히 이 영화를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결론에서 어이없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양조위가 나옵니다. 좁은 골방에서 외출 준비하는 장면이 한 2분 30초 정도 나오는데요. 그냥 이렇게 준비하다 외출하고 끝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게 원래 2부작으로 만들려고 해서 이 약간의 그런 어그로를 끄는 거죠. 그런데 이 양조위가 이제 2부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영화가 흥행에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작이 무산되는 바람에 양조위가 왜 나오지?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끝나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왕가희 감독의 이 아비정전, 중경상림, 화양연화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아비정전부터 이어지는 왕가희의 어떤 홍콩에 대한 그런 깊은 고뇌, 자기의 그 국가인 홍콩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한가득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영화는 2046입니다. 2046. 그래서 새로운, 이건 이제 2004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새로운 유통기한이 2046년. 그러니까 홍콩에 남아있는 유통기한은 2046년이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화양연화에서 되게 건전하고 건실했던 우리 양조위 선생님이 이제 장국영 역할과 같이 굉장히 이제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절제하지 않는, 하지만 뭐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는 또 매달리지 않는, 그러니까 2046년을 기다리는 홍콩의 어떤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장국영이 사랑했던 유가령, 실제로는 이제 양조위의 부인이죠. 그 유가령을 만나서 양조위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옛 기억을 회상하는 장면인데요. 유가령이 이 2046호에 이렇게 머무르다가 살해됩니다. 그래서 그 방이 이렇게 수리를 하면서, 원래 양조위가 2046호, 그러니까 과거 장만옥과의 추억이 있는 그 호텔 룸번호가 2046이잖아요. 이 2046에 못 모르고 2047호에 머무르면서 뭐 인생을 막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2047년부터 홍콩의 어떤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그런 좀 슬픈 내용이
입니다. 그래서 이 화양연화를 보면 1960년대 우리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하지만 2046년에는 좀 암울하다. 영화에서는 이제 장쯔이가 이 콜걸로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회성 만남을 즐기는 양조위와 사랑을 나누지만 양조위가 뭐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약속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쯔이가 떠나고 나중에는 이제 호텔집 딸 왕페이입니다. 아까 준경삼님 2편에서 나왔던 왕페이와 또 SF 소설을 쓰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장쯔이를 그리워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가희 감독은 썼던 배우들을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죠. 이 편에선 이렇게 나오고 저 편에선 저렇게 나오고. 아큐정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큐정전, 중국 근대기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리신, 1881년에서 1936년 사이에 살았던 분인데 원래 의사였어요. 그런데 의사를 때려치우고 이제 중국인들의 무지함 이런 것들을 계몽하려고 중편 소설 하나와 단편 소설 뭐 여러 편을 남겼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런 소설이 아큐정전입니다. 아큐정전의 뜻은 아라는 것은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성이나 이름 앞에 붙이는 접두어고요. 큐는 청나라 사람들의 변발한 머리 있죠. 그 모양을 상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공 아큐를 통해서 중국인들의 그 당시에 1921년인가 이게 발표됐는데요. 무지몽매함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내용은 아큐는 청나라 말기 중국 남부 가난한 농촌에 사는 날품팔이 꾼인데요. 부잣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 마을 근처 사당에서 먹고 자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그런 뭐 큰 욕심도 없고 뜻도 없는 문맹, 글자도 못 읽고요. 또 외모도 볼품없고 자신 이름, 생일도 모른 채 그냥 사람들이 야 아큐 이렇게 이제 아퀘이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상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경멸당하는 상황에서도 반대로 자기가 이제 마을 사람들을 경멸하는 거죠. 자신만의 승리법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을 이렇게 망각해버리는 거죠. 건달들한테 얻어맞고도 자신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가끔씩은 힘이 센 사람들한테 당한 것을 더 약한 사람들한테 화풀이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권세가인 차오 씨네 집 하녀한테 추근되다가 사정없이 두들겨 맞고 마을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자 이제 마을을 떠나버리는데요. 이럴 때도 이제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정신승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자의적으로 자기가 해석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이제 자기는 아주 뭐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자위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그 당시에 1920년대 서양이나 일본한테 막 땅도 뺏기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힘든데 뭐 괜찮아 뭐 먹고 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이없음 이런 것들을 아큐정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911년 신해혁명이라고 청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신해혁명을 일으켰던 세력들한테 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아큐가 나 혁명 세력 사람이야 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혁명이 실패하죠. 그러면서 최고 권력자인 아까 권세가인 차오신의 집에 약탈이 당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이 아큐가 막 떠들고 다녔잖아요. 혁명 세력이라고. 졸지에 용의자로 체포가 되고요. 취조를 당하고 글을 쓸 줄 몰랐던 아큐가 취조 문서에 붓으로 이제 서명을 하려고 했는데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나중에 처형을 되는데, 처형이 될 때도 이렇게 정신승리법으로 이렇게 자기가 나는 그 용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이렇게 처형이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중국인들의 어떤 무력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계몽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그 아큐정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오른손을 들어 자기 뺨을 두세 차례 힘껏 때렸다. 화끈거리고 아팠다. 실컷 때리고 나서야 마음이 좀 후련해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뺨을 세게 몇 대 때린 거죠. 때린 것도 자기고 맞은 것도 자기인데, 맞은 건 내가 아닌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기가 남을 때린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승리감에 도취된다는, 그게 아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인의 그 정신승리법, 그러면서 이 얼간이 같은 중국인들아 좀 이 무지몽매함을 좀 깨어나라 라는 의미로 이 아큐정전을 쓰고, 사실 펄벅의 대지는 그 펄벅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쓴 그런 대지는 중국인들이 되게 싫어하고, 오히려 이렇게 루신 중국인들을 깔보고 좀 무지몽매하다라고 좀 이 각성하는 그런 이 루시는 굉장히 큰 인기를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지금도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오늘 그 왕가희 감독의 영화들 중경상님, 화양연화, 그리고 아비정전, 2046, 그리고 아큐정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포용지의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 물론 영웅본색, 천장지구, 그리고 색계, 뭐 이소룡 선생님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번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중경삼님을 모티브로 해서 청킹맨션에서 하루 잡았던 전데요. 상당히 뭐 숙소도 안락하고 15,000원이었지만 다시 한번 홍콩에 간다면 자고 싶은 그런 숙소가 아니었나, 나름 만족한, 물론 빠니 선생님과 함께 있어서 더 즐거웠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포용지, 오늘 이 비포용지 중에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들 준비했던 내용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홍콩의 나머지 영화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관광 이야기 이런 것들 또 이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